자, 다음 문학 파트는 현대소설에 해당하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파트입니다. 조금 반가웠을 수 있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알았던, 배웠던 작품이기 때문이죠. 혹시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게 접근할 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뤘던 그 황만근이 사라졌다로 시작하는 그 황만근의 실종을 발단으로 시작하는 바로 그 부분, 걸기대회 이후에 왜 황만근이 어디로 갔을까에 대해서 토의하는 그 장면이 아니라 조금은 생소한 부분이 발췌되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놀랄 거는 없죠. 왜? 우리에겐 보기가 있으니까요. 보기를 통해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미리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민담적 요소를 적극 활용했다라고 하는 현대소설이라고 하네요. 민담이 뭔가요? 서로의 세 가지 갈래 중에 하나잖아요. 신화, 전설, 민담. 그 중에 민담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주제로 한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구비전승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뜻하는 거죠. 설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보기를 통해서 바보 취급을 받는 인물이었구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발췌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습니다. 신이한 존재와 대면을 합니다. 여기서의 그 신이한 존재는요, 거대 토끼죠. 위기를 극복하며 승리를 거둡니다. 결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어떻대요? 의외의 승리구나. 이길 줄 몰랐는데 이겼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겼다든지가 되겠네요. 그럼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민담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어구를 통해서 언어의 주술성, 무언가를 바라고 기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주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술성, 그리고 해학성, 긍정적인 대상을 웃음을 통해서 승화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이 발췌되어 있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내용에 대해 길라잡이를 들었으니까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기억과 니은의 서술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기억과 니은을 확인을 해줘야겠네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 황만근이 토끼와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막 몰입해서 읽으려고 하는데 좀 재밌는 내용 나온 것 같아 하면서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해를 하잖아요. 괄호가 들어가 있는, 아니 이게 극갈래도 아닌데 괄호가 들어가 있는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흐름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있다, 사족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진공청소기에 비유한 것은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이다 라는 사족을 붙여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씨가 서술자인 내용은 아니죠. 민씨를 3인칭으로 지칭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통해 민씨가 황만근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음. 아니요, 방금 민씨의 말이라고 했는데요. 1번은 속어해야겠네요. 그 다음 니은을 통해, 니은으로 넘어가 볼까요? 니은을 통해 팥죽할머니란 팥죽할머니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존재입니다. 황만근의 말을 전하는 민씨도 다른 인물들처럼 서술자의 서술 대상인지 민씨는 모른다, 방금 전에 말했죠. 민씨가 서술자가 아니라요, 민씨가 모른다라는 거를 이 작가가 설명해주고 있는, 민씨도 황만근처럼 서술의 대상입니다. 맞네요. 정답 2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삭제하면 대결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나요? 아니요, 방금 사족이라고 했죠. 그 다음 황만근 토끼 대결 과정 자체에 몰입하여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방해하고 있잖아요. 네, 4번도 속어. 그 다음 5번 기억과 니은을 통해 민씨로부터 전해드린 이야기가 다시 서술되고 있는 거 아니죠. 작가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정답 2번 찍었죠? 다음 A에서 E까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를 함께 읽으면서 가볼게요. A 가볼게요. 너는 여기서 죽는다. 이 주인공이 이곳에서 기이한 체험, 거대한 토끼와 만나서 싸움을 벌이는 그 공간이죠. 여기 맞네요. A 소거합니다. 그 다음 B. 토끼
토끼는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마을은 황만근이 살고 있는 마을이죠. 지금 이곳은 거대 토끼와 황만근이 싸우고 있는 특별한 장소고요. 주인공이 복귀해야 할 일상적 공간 맞네요. 소거합니다. 그 다음 C. 황만근의 주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서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거짓 토끼와의 싸움이 끝나고 의외의 승리를 거두고 난 그 직후의 공간입니다. 지난 밤의 체험이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왜?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C. 소거합니다. 그 다음 주인공이 어머니에 대한 소리치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소리치면서 마당으로 막 뛰어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백지창처럼 변해 있다고 하네요.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가 왜 계셔야 할 곳에 안 계시지?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런 상태예요. 불안을 감지하는 공간 맞습니다. 실제로도 어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 2로 넘어가 볼게요. 웃다가 울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어머니는 살아났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워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물들어 동네 우물로 달려간 겁니다. 다른 목적 있나요? 어머니의 요청이요? 아니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차이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간 곳인데요. 물들어 간 곳인데요. 무슨 요청이요? 아니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36번. A, B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A는 다행히 앞부분에 가까이 있네요. 그날 우물가에서는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되었다. 왜 수십 번 되풀이되었을까요? 황만금의 기이한 체험이에요. 신기하고 재밌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오르락 내리락, 바로 이게 민담적인 속성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이 얘기가 재밌고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에는 황만근의 우물가로 초청까지 되는 겁니다. 왜?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봐 이거죠. 늘어놓아 했습니다. 그럼 B 볼까요? 송편을 3번 빚을 만큼의 시간, 송편을 빚는다. 1년에 한 번 추석 때 빚죠. 3번 빚을 만큼의 시간이면은 3년이 지났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곧 새해가 흐른 뒤, 뒤에 바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토끼의 말대로 토끼가 황만근의 3가지 소원을 들어줬잖아요. 첫 번째 소원, 어머니가 건강할 것. 두 번째 소원, 여우 같은 와이프. 세 번째, 아들을 낳게 해달라. 그런데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전에는 그냥 웃기다 하하 웃기다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재밌네 그러니까 흥미 위주로 전달하고 있었던 내용이 실제로 한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이거 진짠가? 진짠가 봐 라는 인식의 전환점이 되는 내용이었겠죠. 그렇다면 문제로 가볼게요.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으나 여전히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재밌으니까 얘기하죠. 재미없는 얘기 뭐하러 또 하고 합니까? 속어 A는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도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이야기의 내용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어요. 얘기를 하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니야 야 진짜 주인공이 와서 얘기해줘 였지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것과 관련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B는 새로운 등장인물의 말에 따라 말을 처음 전한 존재에 대한 그 새로운 등장인물은 그 거대 토끼였죠. 그 토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겁니까? 근데 새로운 등장인물의 말은 이 말은 사실 황만근의 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 앞부분부터 틀렸어요. 그리고 말을 처음 전한 존재라고 하면은 황만근이라고 할 텐데 네? 이거는 맞지가 않네요. 새로운 등장인물 자체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말을 처음 전한 존재도 거대 토끼였기 때문에 이 평가가 달라진 것은 토끼가 아니라 황만근이어야 되겠죠. 3번 소거합니다. 4번 B의 말은요. B의 토끼의 말대로 어떤 처녀가 토끼의 말이 A의 이야기의 일부죠. A에서 황만근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일부죠. 그 말의 실현이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실현됐죠. 신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말의 실현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니죠.
민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담의 가장 큰 특징 뭐라고 했죠? 뭐 주술성, 해학성도 있는데요. 재미입니다. 흥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아니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황만근이 거대한 토끼와 결혼한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 전개는 민담의 비현실적인 이야기 전개. 우리 보기를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했었죠. 적절합니다. 소거. 토끼가 넌 여기서 죽는다. 3번 반복. 반복적 나와 있네요. 언어의 주술성 나와 있네요. 보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번 황만근이 니는 인자 죽었다 라고 발업하며 위협한 것은요. 의외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왜요? 처음에는 토끼한테 질 것 같아서 막 그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막 호기롭게 대드는 황만근의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의외의 결과 황만근이 토끼를 속여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황만근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여기도 적절하네요. 바보자스카라는 말은 신이한 존재의 우위가 변했음. 굉장히 서로가 거대 토끼한테 거의 뭐 잡혀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협 속에 섞여 있었는데 결국에는 황만근이 이기게 됩니다. 황만근이 우위에 서서 제발 토끼가 나 좀 놔줘. 사실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였죠. 완전 토끼도 바보죠. 토끼가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였는데 황만근이 오히려 우위가 바뀌어서 황만근에게 놓아달라라고 토끼가 막 애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황만근이 바보자스카라고 토끼를 부르고 있죠. 우위가 변했습니다. 4번 소거입니다. 마지막. 어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내는 것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닭이 울던 순간 토끼가 도망치면서 너 두고 봐라 라고 하면서 도망치면서 닭이 울죠. 그럼 그 순간에 어머니의 목에 주먹밥이 걸렸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낸다. 위기를 극복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술적 복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맞게 표현이 되려면 어머니가 목에 주먹밥 덩어리가 걸린 것은 이라고 했으면 이 5번 선택지는 맞았겠죠. 하지만 토해내는 것 결과였기 때문에 아니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